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도 돼요. 긴장하시고 계세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반갑고, 우리가 이제 2019년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2020년 9급 공무원 대비인데, 혹시 7급 공부하는 분 없으시죠? 7급 9급 끝나고 7급 생각하자고요.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7급도 강의하니까 일단 행정학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개편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일반 행정의 쪽에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행정학을 전략 과목으로 만드는 거. 전략 과목은 최소한 90점 이상.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행정학이 매우 쉬웠어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 그래서 최소한 85점 이상 맞으면 합격권이거든요. 근데 뭐 우리 학원에서 열심히 기본 커리를 다 듣고 그런 강의를 들으신 분은 충분히 90점에서 거의 100점까지 맞은 그런 분들이 많고, 뭐 아시겠지만 앞으로 공무원 모집 인원이 증가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행정학 왜 선택했어요? 왜 선택하신 거야? 제가 앞에 계시니까. 만만하니까. 아니에요? 왜 선택했어요, 정말? 그쵸. 마음을 알아.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학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쵸? 맞아요. 행정공무원이니까 행정학이라는 게 필요하죠. 행정학도 필요하고 행정법도 필요하고 물론 사회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건 학하고 법인데, 학이 뭐냐면 일종의 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우리가 행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인드를 형성하는 게 바로 행정학이고, 실제 이제 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할 때는 행정법이라는 게 필요해요, 실제. 행정 관련 여러 가지 법령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법령을 통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법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뀔 거예요. 자, 일단 행정학이란 어떤 학문적 특성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행정학은 종합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 아시죠?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 왜 아빠가 사다 주시는 큰 선물 세트 보면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카라멜, 사탕, 과자 뭐 다 들었죠? 그런 거예요. 행정학이 실제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들이 다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짬뽕.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경영학, 오늘 경영학적 내용 배워요. 정치학, 뭐 경제학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행정학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좀만 더 바꿔 생각하면은 학문들의 깊이보다는 어떤 학문의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니까. 제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행정학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에서도 교양 과목이 아니에요. 원래 미국에서 행정학은 학사를 받고 석사, 대학원 과정에서 있는 게 행정학이거든요. 사실 이게 좀 전문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뭐라고 할까? 갈등이 생길 거예요. 왜? 아니 저런 듣보잡, 저렇게 듣고 보지도 못한 저런 잠돔을 내가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차피 행정공무원이라면 앞으로 20, 30년 아니 4, 50년 동안을 행정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 행정학과 혹시 전공한 분 있어? 행정학? 몇 분 계시네. 이분들 제외하고는 다 용어가 생소할 거란 말이야. 생소하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과학 수학은 어땠어요? 언제부터 공부한가 사회과학 수학? 초딩 때부터. 그렇잖아요. 지금 몇 년? 3, 3, 6. 그죠? 12년 동안 한 번에 초, 6, 중, 3, 고. 그 과목하고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보는 과목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세요. 어차피 행정학이 필수로 바뀌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고 내가 우리 학원에 있는 동안 행정학을 열심히 마스터해가지고 내년 시험에 아주 좋은 결과 90점 이상을 맞겠다라고 일단 각오를 하고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 왜? 너무 생소한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시고 두 번째는 상대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과학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학문에 보통 자연과학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과, 이과. 이거 문과고 쉽게 말하면 이거 이과잖아요. 문이과에서 차이가 뭐냐면 자연과학이라는 거는 뭐 수학이나 통계학처럼 계산하면은 답이 똑 떨어져요. 그럼 좋죠. 그렇죠? 근데 행정학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봐봐요. 우리가 쉽게 행정 활동을 얘기하면 행정과 정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뭐 어느 편에 들진 않겠어요. 뭐 여든 야든. 근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행위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잖아. 손 들지 마세요. 그렇지만 못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야, 사회과학이. 그러니까 어떠한 활동이나 행위에 대해서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과학.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자연과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가 존재하는 학문이고 예외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외로. 좀 이따 보시겠지만 행정학의 성격을 과학성도 있고 기술성도 있어.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학성을 중시하는 때도 있고 아니면 기술성을 중시하는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상대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만 왜? 문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시험에는 시사적입니다. 행정학은. 그러니까 행정활동이나 현 정부의 정책을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시면 어렵죠. 무슨 얘기냐?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 아세요? 가장 최근에 2008년 뭐 알고 있는 것 같아?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신 분 알아요? 2008년 6월에 바뀐 건데 예. 자, 수자원 관리를 통한 물 관리가 옛날에는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했어요. 지금은 환경부로 완전히 일원화됐습니다. 요게 그리고 시험에 나와.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조직 개편이라든가 법령이 바뀌면 법령이 바뀌는 거. 사실 여러분들 아직 교재가 안 나왔지만 행정학 그 교재 안에 그 제 교재 현행정학 안에 보면 부록에 법령집이 있어요. 법령집. 그 법령집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왜? 행정학이지만 행정회의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이르러진 법치행정.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봐봐요. 정부조직법. 이 두 개는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 나오기 어렵겠죠. 그죠? 이 두 개가 뭐예요? 현재 문재인 정부 조직 개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김영란법이 뭔지 아세요? 김영란법? 저게 뭐예요? 부정청탁 방지법 아닙니까? 김영란 옛날 대법원이 제안해가지고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김영란법이 2017년에 제정되고 2018년에 바뀌었어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왜? 부정부패 관련되기 때문에. 그럼 김영란법에서 음식물은 몇만 원까지 접대할 수 있어요? 오, 3만 원. 그죠? 선물은? 오, 잘하시네? 경조사는? 네, 5만 원이죠. 단 예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예외는 뭐예요?
선물도 농수산 가공물이 포함된 몇 퍼센트? 농수산 가공물이 50% 이상 포함되면 10만 원까지 가능해요. 농수산 가공물가 뭐예요? 뭐 갈비 세트나 참기름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 10만 원까지 가능해. 이게 예외야. 그러니까 원칙은 3, 5야. 음식물, 선물, 경조사. 근데 예외적으로 선물은 그죠. 농수산 가공물이 들어가면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도 조화나 화환 있죠. 조화나 화환까지 포함하면 10만 원까지 가능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원칙과 예외라는 거 상대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런 개정사항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출제 경향인데 보세요. 행정학이 지금 1권하고 2권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권이 한 5분의 3 정도 돼요. 1권이. 보세요. 5분의 3 정도 되니까 몇 가지가 1권이에요. 1권. 요게 2권. 4, 5, 6, 7 더 많지만 그래서 이번에 또 제가 교재를 좀 줄여가지고 1권이 한 450페이지 2권이 한 350페이지 그리고 법령집이 한 2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총 한 850페이지 정도로 제가 원래 작년 거가 한 890페이지였거든요. 그래서 40페이지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 출제가 잘 안 되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출제가 잘 되는 내용으로 고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2020년 교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출간이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때 구입하시면 되고 혹시 구입하신 분은 교환하세요. 뭐 필기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바꿀 때니까 교환하시면 되고 자 지금 보시면 1권에서 대략 한 10문제 정도에서 뭐 많게 12문제까지 나와요. 그리고 2권에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항상 비율이 일정해요. 그리고 제가 밑줄 쳐놓은 거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몇 가지 배울 거예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원인과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은 거의 매년마다 출제가 되거든요. 아 이건 없어요. 이건 제가 오리엔테이션 PPT이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니까 나중에 강의 PPT는 강의 노트에 다 있거든요. 강의 노트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강의 노트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출제 빈도를 한번 봅시다. 2017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내년에 2020년 대비잖아요. 그러면 최근 3년 기출문제 2017, 18, 19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구급 기출문제는 완전히 그죠.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리하셔야 돼요. 3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7급 문제를 또 정리해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그래요. 7급 시험이 지금 필수거든요. 이제 9급도 2020년도 필수가 되는데 7급 시험이 어려워요. 9급보다 난이도가. 근데 사실은 7급보다 어려운 시험이 국회 8급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8급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1, 2년 또는 2, 3년 뒤에 7급 시험에 나와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리고 마찬가지죠. 7급 시험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약간 좀 평이한 문제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은 안 나와요. 사실 지금 7급하고 9급은 난이도가 많이 차이 나요. 7급은 어려워요. 왜? 필수니까. 9급은 쉬워요. 왜? 선택이니까. 이번에 그랬잖아요. 제가 90점 이상 못 맞으면 바보다. 바보인 분 있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충분히 9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가 차있기 때문에 이 7급 문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가 빠르면 1년, 뭐 2, 3년 내에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봐야 돼요.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아직 7급은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7급 준비하는 분들은 여기까지 봐야 되고 국회 8급까지.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국회 8급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신 이론이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 야간에 그 문제집 있어요. 기출 예상 1400자라 가지고 문제집 쪽 있네요. 그 뒤에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제집, 그거를 앞으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7, 8, 9, 10, 4개월 동안 문제집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서하고 문제집 두 권만 보면 돼요. 여러 개 보지 마세요, 절대. 교재는. 올해 시험 이 교재에서 100% 나오니까 문제집까지 하면 200% 나오고, 저 문제집 안에는 7급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 8급 문제 중에서 조금 난이도가 쉬워서 9급에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총 문제가 1400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한 5, 600문제 있고, 저기 1400문제 있으면 합치면 몇 문제예요? 2000문제를 풀면 합격한다는 정설이 있어요. 수험가에. 2000문제. 그러니까 2000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기본 강의 듣고 야간에 문제풀이 하시고. 왜? 우리 김제교학원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점이 문제풀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시간을 빼먹으면 안 돼요. 솔직히 기본 강의를 한두 번 들으신 분은 기본 강의를 빼먹어도 돼. 왜? 인강도 들어도 되고 자기 혼자 공부해도 되지만 문제풀이는 빼먹지 마세요. 왜? 문제풀이 시간이 없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보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볼까요? 가책형? 보세요. 활류론 문제가 안 나왔죠. 0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1편. 오늘부터 들어가는 기초이론이라고, 이게 총론이라고 그래, 총론. 행정학 총론이 출제 비중이 줄고 있어요. 그거는 계속적인 추세입니다. 보세요. 올해 2019년 국가직 9급 시험입니다. 보세요. 2문제. 반면에 여기 안 나왔죠. 똑같이. 그러니까 국가직을 중심으로 한다면 활류론 문제는 좀 출제 빈도가 줄면서 보세요. 원래 조직론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6문제가 나왔어요. 정책학은 4문제 똑같아요. 요거 다 똑같아. 지방행정은 한 2문제. 여러분 국가직이지만 지방행정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방교육청 보는 분들 있죠. 지방교행. 지방교행만 지방행정이 안 나와요. 여기 뭐 서울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교육청 전부는 있거든. 국가교행은 나와 또. 국가직에서 교행은 지방행정이 나와요. 근데 지방은 지방직하고 지방교행을 따로 보는데 지방교행에서는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지방교행 준비하는 분들은 지방행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인혁체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서히 약간 출제 빈도가 바뀌고 있긴 해요. 봐봐요. 1편에 3문제 정도 나오다가 작년에는 혼합해서 3문제 나와. 혼합이라는 거는 20번 문제는 기초이론 문제하고 지방행정, 요 총론 약간 섞여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학 전편에 걸쳐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한 파트만이 아니라 조직론, 인사행정, 혼합대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이런 중요도를 좀 알아야, 그렇죠? 여기 보면 5번 문제도 통합 문제예요. 올해. 이 5번 문제, 이 기초이론 올해 공익 문제거든, 공익. 근데 공익 문제인데 공익에 대한 학설이 기초이론에 나오는데 이게 실제 인사행정에서 국가공무원법에 공익이 규정되어 있느냐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헌장 파트는 인사행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걸쳐 있고 여기도 걸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실제 한 1.5문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앞부분 진도를 조금 타이트하게 빨리 나갈게요. 그리고 뒷부분에다가 조직인사 재무 요 파트에다가 좀 중점을 둡시다. 왜? 출제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토탈 거의 12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커리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물론 합격이란 봐봐요. 체계적 반복이에요. 근데 체계가 컬이거든요. 여기 있네. 기본 컬이.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요. 1단계 기본 이론이잖아요. 기본 이론 강의가 지금 보세요. 7월부터 8월까지죠. 7, 8월 두 달.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 드릴 거야. 개념하고 틀. 1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방행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2단계 이 심화 집중 강의가 사실 요게 야간으로 오시면 돼요. 야간 문제풀이. 별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히 봐봐요. 요 심화 집중 강의를 보통 지금 7월에서 10월까지 야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적기출문제, 예상문제집을 가지고 핵심 이론 정리하고 관련 문제 풀고, 그리고 11월 달에 보면 기출문제만 나와 있는, 그죠? 최근 5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2015년부터 19년 5, 6, 7, 8, 9 기출문제 7급, 9급, 이 국회 8급 문제까지 다 나와 있는 게 3단계 이 기출문제 풀이를 언제부터 하냐면 11월부터 2월까지예요. 내년 2월. 이게 3단계고. 물론 기본 강의는 오전 오후 매 타임 이건 두 달 텀이야. 두 달 텀. 기본 강의를 한 번 듣지 말고 두 번 들어야 돼요. 4개월까지. 아니면 최소한 3번 들어도 돼요. 기본 강의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혼자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혼자 공부하는 분 치고 실력 많이 올라가는 거 별로 못 봤어. 굳이 혼자 공부하려면 여기 뭐하러 와? 집에 처박혀서 혼자 하지. 인강 듣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2월까지, 그러니까 내년 2월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하면 6개월이죠. 2개월, 4개월, 6개월. 그러니까 기본 강의는 세 텀이 돌아가요. 7, 8, 90, 11, 12.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실전 동영이 4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니까 3월 달 이게 실전 동영으로 갔는데요. 여러분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왔는데 뒤에 보면은 기본서, 문제집, 실전 동영 1과 2가 있어요. 1은 국가직 대비, 2는 지방직 대비. 그래서 4월 달에 국가직 보고 6월 달에 지방직 보면 끝나요. 그래서 6월 15일 날 올해 커리가 끝났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잡으세요. 행정학이 얘기하는 게 뭔지, 1편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심화나 기출문제 정리할 때 나머지 살을 채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바로 중요도거든요. 보세요, 중요도. 지금 중요도를 제가 5단계로 정리해놨어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하고 있는 행정의 개념, 동그라미 하나,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 동안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평균 수험 기간이 몇 년일까요? 뭐 국가직, 지방직, 일반행정, 9급 합격생 수험 기간이 평균 28개월이에요. 됐죠? 28개월? 그러면 몇 년이에요? 2년이 넘죠. 평균. 공무원 시험이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단축이 됐어요. 왜? 많이 뽑으니까. 그래서 대략 요즘에는 정말 영어만 좀 돼 있잖아요. 1년 내 합격하는 분들 많아요. 옛날에 거의 없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신경 쓰시면서 나머지 과목 하시면 되는데, 일단 봐봐요. 중요도 동그라미 하나는 3년에서 4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 뭐 2, 3년 한 번 하면 한 번 정도 나오는 거고, 동그라미 두 개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 나오는 거. 뭐 2, 3년 합시다. 2, 3년. 2년 정도 동그라미 두 개니까. 매년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별표 하나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험이 다 다르잖아요. 요 중에 한 번은 나와. 별표 하나. 그래서 30%예요. 시험을 3번 보잖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옛날에는 다 따로 봤거든요. 국가직 4월, 지방직 5월, 서울시가 6월에 봤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지방직, 서울시가 같이 보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문제는 달라. 문제는 다릅니다.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2번 나오는 거죠.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3번 보면은 확률이 3분의 2니까 여기부터는 뭐 매우 중요한 거고, 얘는 뭐예요? 모든 시험에 다 나오는 거. 그래서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모든 시험에 다 나오는 게 별표 3개짜리 주제가 한 10개 정도 돼요. 10개. 10개 정도 다 맞추면 50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하면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왜? 선생님이 내년 시험에 뭐 나올지 이미 알고 있어요. 한 10개 주제는, 테마는. 올해도 뭐 거의 맞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중요도를 말씀드리면 그걸 체크해 놓다가 마지막 정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정리하세요. 일단 처음에 시간이 없으면 별표 3개짜리 먼저 정리하고 2개짜리 정리하고 1개짜리만 정리하면, 오늘 예를 들면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응 방안이 별표 1개짜리예요. 그러면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까지 정리하면은 대략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별표 하나까지 하면. 동그라미 2개나 동그라미 하나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면은 만점은 아니고 90점. 요까지는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죠. 전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커리가 8개월 커리, 2, 4, 6, 8개월이니까 지금 7월, 8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해서 실전 동영까지 커리가 다 끝납니다. 그 커리를 따라주시면 여러분이 내년에는 따뜻한, 그죠? 추석을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따뜻한 추석. 9월달에 합격하시고. 알겠죠? 자,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